네, 안녕하세요. 김기덕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답답한 격식을 모여서 좀 불행하시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동관에서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설명과 틀리게 일반고 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머님들이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래 제가 끊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2시간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경험 삼아 앞부분을 최대한 빨리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후반부 쪽에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인문계열 적성인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인문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공계열이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인문계열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쪽이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취업 자체도 요즘 좀 굉장히 불투명하죠. 인문계열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성을 지금 인문계열에서 이공계열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히나 이 학생들은 더 고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 면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취업 구조가 필연적으로 대입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대입이 이제 올 8월에 다시 한번 손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대입 제도와 그다음 수능 제도까지 전부 이제 개편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결론은 여기서 결정을 하자 이런 식입니다. 시민참여단 19세 이상 국민 400명이니까 19세 이상이다 보니까 예스카게도 고등학교 재학생은 포함이 안 되겠어요. 그럼 누가 포함이 되냐면 대학생 이상 학부모님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혹시 전화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국민참여단에 선정되셨습니다. 혹시 이런. 그래서 목동이나 강서 지역은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의견은 싹 무시되고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시정시 통합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듯 하다가 요즘 와서 다시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게 거의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 제기를 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정시에 대한 통합은 굉장히 좀 힘들게 보이고 그 다음에 수시정시 비율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정시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쪽도 결국은 대학 자율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손을 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수능 과목에 대한 것만 아마 개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2020년 대입 전형을 보시면 어머님들이 보시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율이 42%예요. 그럼 전체 100% 중에 42%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게 내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게 42%나 되네. 그렇지만 이게 주요 10개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정이 틀려져요. 학생부 교과 눈 뜨고 봐도 6.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요. 또 너무 실망하실 분 없는 게 학생부 종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실제로는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 사실은 학생부 교과인 전형이 많다라는 숨어있는 전형. 극단적인 예로 서울대를 보면 지금 편성은 학생부 종합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78.9%가 학생부 종합이고 나머지 21%가 그냥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3%는 서울대에서 직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직윤이 학생부 종합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서울대 직윤은 자격 자체가 학교에서 2명 추천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명지대에서 2명을 추천하라 그러면 서로 추천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우리 2명 추천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서 2명 추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줄 서겠죠. 그냥 나를 추천해 주세요.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별하죠? 서울대에서는 2명을 추천해 달라요. 학생 2명을 추천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술 면접 형태를 보지 않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위주로 해서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그 학생을 선발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어머님이 예를 들면 여기 신목고등학교 교장이나 저쪽 다른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2명을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학생을 추천해야 될까요? 네. 내신. 이게 대학교에서 고민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단위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수 학생이라는 기준이 뭘까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입시가 그런 거거든요. 우수 학생을 뽑고 싶은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의 목표인데, 그럼 이 우수 학생이라는 기준이 뭘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내신이 제일 좋은 애가, 그럼 얘가 우수한 학생일까? 아니면 수학, 과학만 엄청 잘하고 딴 건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뽑는 게 이게 우수한 학생일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 저는 비빔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시 같이 막 믹스를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맛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학진영이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학진영이 비빔밥이에요. 모든 걸 자신이 없으니까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로도 뽑고, 학생부 내신도 뽑고, 특기자로도 뽑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도 뽑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단일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수능 전형도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 다 해봤던 방식이에요. 예전에 수능으로 다 갔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구태가 다시 지금 또 이렇게 학종미리 뭐니 그래서 막 뒤섞었잖아요. 근데 왜 뒤섞었냐? 그 뒤섞게 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능으로만 했을 때 그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학원으로 몰려간 거예요. 근데 학원만 가지고는 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학원에서는 과목당 한 30에서 5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고액가위로 또 쫓아간 거예요. 제 기억이 10년 전에 강남에서 벌써 한 과목당 150을 불렀어요. 그럼 이게 끝이 없이 올라가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한 과목에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강사와 한 과목에 300만 원을 부르는 강사가 있으면, 내가 여윳돈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있으면 애를 위해서 300만 원을 안 쓸까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쓰겠죠. 150만 원 하게 되면 얘가 받을 수 있는 수능 점수가 300점인데 310점을 받게 해줄 수가 있대요. 근데 300만 원짜리 강사한테 가면 320점을 맞게 해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문제는 내가 그럴 여유가 있냐는 거지. 내가 여유만 있으면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교육 비용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굉장히 배가 아픈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막 시간당 100만 원짜리, 과목당 300만 원짜리 강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어떻게 그걸 써요? 못 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불만이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구조는 안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그걸로 해서 그냥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게 학생부 종합이 처음에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종합이 금수저 전형이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말씀 나오는 곳에 학생부 종합의 비판적인 의견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일부 여유 있는 계층에 의해서만 좋은 성적을 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그게 되죠? 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세부능력 특기상,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담임쌤 평가, 학생부 교과 내신, 그 다음 봉사활동,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수학과학 선생님한테 좋은 평을 받아야 내가 공학계열에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수학과학 선생님한테 내가 조금 그런 쪽을 활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돈을 팍팍 매겨서 그 선생님이 좋은 말을 쓸 수 있게 하자면 이게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담임생한테 봉투를 딱 주면서 케이크 밑에 딱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막 좋은 말을 막 써주면, 그러면 이 구조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고등학교 가셔서 담임선생님이
케이크 무슨 케이크를 좋아한다더라 그 밑에다 봉투를 딱 넣으면 우리 애가 갑자기 최상위권 학생들처럼 표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학생부 종합은 이게 불가능해서요. 그래서 제일 불만이 많은 쪽이 어디냐면 강남하고 목동 쪽이에요. 안 되잖아요. 돈을 투입을 해서 뭔가 결론이 수능처럼 딱 나와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돈을 찔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수능 이꼴 내신인데 내신이 막 전염해서 가니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로 뭐 뽑는 비율이 너무 적다는. 그래서 제일 불만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하고 목동 쪽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나는 이 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애 교육비를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모든 것에 다 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판적인 세력이 강남하고 목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샷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거예요. 내가 돈 쓸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학생부 내신이면 내신 아니면 수능 그런 에게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기대치가 빡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을 사실은 얘기를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불만을 생각해서 교묘하게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을 섞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불평등 구조가 교육에서 사교육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학점 비율을 늘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니까 이 학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특정 지역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잘못하면 불리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학종 늘리라고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부 교과를 따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 지교는 실질적으로 내신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내신으로 쭉 끝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양정이나 아니 명덕고등학교에서 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럼 내신 등급 몇 등급이 나오나? 1.5에서 1.7이 나오거든요. 그럼 서울대 직영 넣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건 자살행위죠. 내가 학생부 전체 과목의 내신 평균 등급이 1.5가 나오는데 서울대 직영으로 넣었다는 얘기는 진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돌식이에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 1.0짜리가 수두룩해요. 단지 그 학생들이 제일 큰 관심은 수능 체제에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거예요. 그것만 통과되면 그 학생들이 서울대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1.5 정도 되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서울대 직윤이 아니라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나와야 돼요. 일반 전형. 아니면 차라리 수능을 가든가. 서울대 직윤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연대가 면접형 활동 우수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보면 교과 50%, 서류 100%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전부 학생부 내신 위주다. 그래서 연대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5%나 돼요. 그래서 연대는 우리가 말하는 학생부 종합은 특기자밖에 없어요. 특기자 22.2%. 연대가 일반고 학생들이 가기에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연대가 누구한테 유리한 구조냐면 일반고와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 특목자사고도 이쪽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적어져서 생각보다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오시는 어머님들 다 이제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거의 연대는 합격을 합니다. 면접을 통과하면. 고대도 학교 추천 1, 2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보면 39.5%거든요. 1은 아예 내신으로만 뽑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2는 거기에다가 살짝 서류 전형적인 요소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2를 다 합해서 고3 재학생의 4% 인원만 추천이 가능하다. 4%만이라니까 내가 꼭 4% 안에 들어야 고대 추천을 받는 건 아니죠. 다른 쪽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학교에서 내신 좋은 애를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직윤입니다. 서울대식으로 보면.
그다음 한양대는 아예 학생부 교과라고 표시되어 있는 딱 있죠. 근데 한양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10% 자기네들이 솔직한 신뢰가 그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뽑을게. 단 10%만큼은 확실하게 내신 잘하는 애들로 뽑을게. 그겁니다. 서강대하고 성대는 아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학교는 별로 어머님들이 신경 안 쓰실 거고요. 뭐 저 학교 있으나 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경희대가 뭘 하든 말든 뭐 중대에서 뭘 하든 말든 내 하고 뭔 상관이 이렇게 생각. 우리 애가 안 가는 건 안 가는데 무슨 우리 애가 갈 학교는 여기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서강대 성대가 재밌는 게 뭐냐면 면접이 없죠. 그죠? 한양대도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어요. 아니 면접도 없는데 어떻게 학생을 뽑겠다는 거지? 왜? 가능합니다. 애들이 보통 서울대에 넣고 그 다음에 연대 특기자 전형 넣고 그 다음에 연대 논술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고대 일반 전형 넣고 그 다음 서강대 성대 둘 중에 하나 넣고 한 대 넣든지 아니면 이공계 애들 같으면 특성화 쪽으로 하나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이런 쪽으로 넣거든요. 그거 넣고 나면 서강대 성대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전부 친절하게 면접을 다 봐요. 다 면접을 봅니다. 근데 서강대 성대 한 대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다 괜찮은 학교들이에요. 카이스트도 우리보다 인지도가 좋고 당연히 연고대가 우리보다 인지도가 좋고 애들 사이에서 같이 동시에 합격을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가느냐는 거죠. 당연히 연대 고대하고 성대를 같이 합격했다 그러면 당연히 고대 갑니까? 연대 가겠죠. 연대 갑니다. 그죠? 근데 연고대는 왜 면접을 하느냐? 연고대는 자기들 간에 서로 내가 잘났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연고대 학생들 물으면 서로 자기 학교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연대가 점수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거. 그래도 자존심 싸움에서 뒤지기는 싫은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해마다 보면 고대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3개 학교에서 친절하게 신청 면접까지 다 봐요. 근데 면접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이게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죠? 면접 문항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채점 다 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또 이걸 어떻게 뭐 순위를 또 이렇게 갈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면 제일 좋죠. 학생부로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서강대 성대 한대 입학 공부에서 뭐 우리가 제일 마지막인데 아니 우리 쪽에서 면접에서 안 걸려서 짜려면 그럼 얘네들이 고대 우리 면접에서 탈락한 애가 고대가 가서 붙을까? 안 붙잖아요. 그죠? 고대에서 붙으면 우리 쪽에서도 붙는 거고 고대에서 자른 애들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면접 안 보고 그냥 그쪽 오는 애들 우리 그냥 받자. 그 다음 우리 쪽이 떨어진 애들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애들도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오는 애들만 잡으면 돼요.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 번호를 계속 발행해야 돼요. 우리 말은 대기 번호표만 계속 발행을 하면 이쪽은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중대가 내후년부터인가? 내년부터 면접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중대가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이 클래스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놀자. 뭘 힘들게 면접을 해. 서강대 성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예비 번호표만 발행을 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왜 면접을 보냐면 이쪽이 상단이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을 먼저 찌르는데 얘가 진짜 괜찮은 애인지 우리가 판별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면접을 봐야 돼. 성대 의대는 면접을 봅니다. 성균관대 의대는. 왜? 의대가 자기보다 좋은 데가 많은데 성대 의대는 탑5예요. 전국의 의대 중에 탑5예요. 항상 가는 게 서울대, 연대, 다음에 서강대 아니면 카톨릭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탑3 아니면 탑5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학생이 우리한테 먼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필요한 거예요. 성대 다른 전형에서는 다른 계열에서는 안 보는데 의대는 봐요. 면접을. 자, 그러니까 아무튼 중경 외시에서 이제 중앙대가 이쪽으로 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성공하려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저는 이름이 참 재밌어서 다빈치 인재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뭐 조각도 하고 그림도 하고 뭐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별걸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빈치의 특징이 인문과학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까지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앙대에서 다빈치 인지라는 게 어떤 사람을 뽑겠다는 건가요? 영어 수학도 잘하고 사회과학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내신도 좋고 그 다음에 얘가 비교활동 엄니체도 잘하고 그게 다빈치 인재. 이게 다빈치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빈치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매뉴얼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일반적으로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탐구형 인지라는 게 12.7%밖에 안 됩니다. 그럼 중앙대가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특목고 애들이 중앙대를 많이 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 잘하려는 항목에는 틀림없이 내신이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목고에서 내신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나요? 못 가는 거죠. 중대는 타겟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차피 우리 쪽에 특목자사고 애들 많이 못 들어올 거야. 제가 아는 애 중에 한 명이 삼수를 해서 중대를 갔는데 그 학생이 외고를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외고를 나왔는데 경기도 쪽에. 근데 그 학생 가게 되는 사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서울대 치다가 나중에 중대를 하나 예비로 넣었는데 됐는데 삼수에서 사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냥 중대를 수능으로 해서 간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중대는 특목고에서 굉장히 힘든 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대에서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래, 그냥 내신으로 뽑지 뭐. 지금 추세가 중경외시 중에 중앙대가 제일 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제일 잘하는 애들을 잡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을 뭘로 잡을까? 딴 거 보지 말자. 편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 잘하는 애를 뽑자. 일반적으로 뭐 국어부터 시작해서 과학까지 다 잘하는 애를 뽑자. 이렇게 되는. 뭐 다른 학교도 대동소이합니다. 자, 학종이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 경대, 한국외대, 서울예대 6개대가 공동평가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종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내신을 많이 본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신을 많이 본다. 특기자 빼놓고는 다 내신을 많이 본다. 이렇게 싹 가를 수가 있어요. 요게 일반고를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 요 두 개를 보는 게 특목자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대학교에서. 그러면 왜 일반고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잘 보지 않을까? 대학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일반고를 봤을 때는 그 상태에서 최고인 애를 원해요. 예를 들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금 내신이 5등급인데 얘가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뭐 애플의 빌 게이츠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구글 이런 걸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애가 있을 거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애들은 우리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아예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를 뭐하러 뽑아? 아무리 특목자사고라도.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나? 뭐 진짜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 나타날 거고 수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나타날 텐데 뭐 그런 애를 힘들게 왜 우리가 뽑으려고 노력을 해? 할 필요 없어요. 엑셀표에다 내신 등급 쫙 넣어서 쫙 뽑아버리면 그게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목자사고는 이걸 한번 거쳤어요. 언제? 고등학교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등학교의 내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서 보면. 그러면 얘들한테 개별적인 특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뽑았어요. 뭘 토플 성적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이게 뭐 입증 자료 갖고 와라. 그래서 아예 그걸 보고 뽑았어요. 그걸 뽑다 보면 그래 얘가 예를 들면 대원외고에서 내신 등급 6등급이지만 서울대에서 뽑아줄 수도 있고 연대에서 뽑아줄 수도 있고 특기자니까. 얘가 사회 좀 못하면 어때? 그죠? 내신 좀 못 나오면 어때? 대원외고인데 하나고인데 뭐 그거 꼭 봐야 돼? 그냥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적합성. 예를 들면 내가 신소재공학과를 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문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주제별로 쓴 보고서들, 그 다음 한 단계 더 높은 학술 논문들. 그걸 보면 얘가 여기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판별이 되는데 뭐 내신을 왜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머릿속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이 두 개 전형 중에 어떤 쪽이 유리할까?
어떤 쪽이 유리할까? 대학에서 보기에 얘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 있고 전공에 적합한 부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면서 땡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스타일이고 수능 성적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를 판별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느 쪽인지. 제가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쪽이에요. 근데 학교는 일로 가요.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해요. 그죠? 어머님도 말씀 들어보면 우리 애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애가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옆에 있는 애가 살짝 이상한 애하고 사귀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 애가 맛이 간 거야. 그죠? 근본적으로 얘는 이쪽 스타일입니다. 누구 스타일? 빌 게이츠 스타일.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적합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놈의 학교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뭔가를 이런 쪽을 본다는 거죠. 학업 역량을 본다는 거죠. 근데 학업 역량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원점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중학교 전부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데 A는 90점 이상이에요. A가 몇 프로라는 규정도 없어요. A를 한 학교에서 90%를 줘도 할 말 없어요. 왜? 90점 이상 되고 90% 나왔다는데. 상대평가가 아닌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졌어요. 아, 그러면 도대체 얘가 A라고 쭉 왔는데 국영수사가 학업 특성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30%예요. 90점이에요. 근데 100점짜리를 받고 싶은데 누가 100점인지를 몰라. 문제는 거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서울대식으로 신청 면접을 구술 면접을 확 내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행 평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교과지식 측정 절대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너희 학교 지정 취소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고등학교의 고민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학업적 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있어요. 얘가 뭘 보고서를 쓸 겁니까? 솔직한 말로.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중요한 건 얘가 수학과학이나 영어, 사회, 국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얼마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영재학교. 영재학교만이 유일하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필기시험을 보고 세 번째는 1박 2일 또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부 보고, 그 다음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 세미나 들어가서, 그 다음 캠프 들어가서 토론 발표 다 시켜보고, 지들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과 지식 측정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가 아니라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영재를 선발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구가 삐진 거예요. 우리도 좋은 애들 많은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야? 상상구 올해 처음으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학교정 추천 전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8월 돼봐야 이제 뭐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다음 달에 이제 상상구에서 뭐 학교 설명회를 우리 쪽으로 와서 하는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할지 나도 궁금해요. 한양대학 중에 4대 평가요소라고 자기 학교에서 어머님들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상 실적 보고, 세특 보고, 행특 보고, 전체. 내신은 참고사항. 그 다음 동영상 나온 거 보면 내신 안 봅니다라고 아예 얘기해요. 내신 안 보고 이것만 보겠다는. 그럼 일반고에서 한양대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한양대에서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만 보고 공 전형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다른 전형으로 가면 불리해요. 왜? 발전 가능성 보고 이상한 거 보거든요. 그러기는 힘들죠. 일반고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정시 축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위원회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개 대학 평균 2월 규모가 4%예요. 4%가 수시에서
다 못 뽑아서 이게 정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수시와 정시를 같이 뽑으면 흘러가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동시실시되고 끝나버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정시가 지금보다 줄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시겠죠. 지금 여론이 정시 널리라는데 수시 정시를 통합하면 오히려 정시가 주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특성은 여론 정치거든요.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하던 일도 스톱을 해버려요. 교육감 선거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6월 14일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되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보 교육감이 그냥 당선될 것 같아요. 서울 쪽은 서울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부분 진보가 되겠죠. 지금 있는 현행 구도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경기도 쪽에 있는 정권 자사고나 그 다음에 외고 쪽 관계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외고 죽이기, 자사고 죽이기, 경기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분당에서 떨어지잖아요. 분당에서 용인의 해대부근은 바로 옆이잖아요. 차로 뺑 몰고 가면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 시설 좋은 의대도 많이 보내는, 그 다음에 훌륭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용인의 해대부근을 분당이나 강남 엄마들은 다 보내고 싶어요. 근데 강남 엄마들은 괜찮은데 분당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얘가 빵 떨어지면 예전 같은 분당 세연고를 갈 수가 있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게 되냐면 잘못하면 파주를 가는 거예요.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파주? 아니 수지도 아니고 파주. 그럼 일산 엄마들은 편한 거 어떠세요? 제 여동생이 파주에 있는데 일산에 파주하고 사실은 거리 얼마 안 된다 그러죠. 파주가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일산에 백석동에 있는 학생이 전국권 자사고 어느 학교든지 간에 용인 애대복을 쳤든 상산고를 쳤든 딱 떨어졌어. 그럼 예전에 일산에 있는 학교가 그냥 배정받았거든요. 근데 일산 바로 옆에 비평준화가 파주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돼. 근데 거기가 교통편이 아주 불리해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좀 있다가 이제 목동으로 오면서 제일 재밌게 들었던 파트가 어떤 거냐면, 목동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전혀 못 듣다가 제가 옆에 이제 구로 쪽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초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 세미나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다가 한 어머니가 아주 비분관계에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동의 엄마들이 우리 시공을 국도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서울시청에 압력을 넣어서 버스 노선을 목동하고 고척동, 목동하고 구로 사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접근성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실제 거기 가서 내가 버스 노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보니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부천에서 이게 올라오고 생각해 보세요. 2번 갈아타야 돼요. 전철은 어디 있나요? 2번 갈아타야 돼요. 목동이 완전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똘똘똘똘 뭉쳐서 들어오는 걸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건 뭐냐? CNC하고는 셔틀버스만 타고 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들은 거예요. 이게 괴담 아닌 괴담, 누구 말대로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여담으로.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자, 서울대 등록자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가 수시에 1.8명이 붙는다. 정시에 0.7. 그럼 2.5명 정도가 이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목동의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한 해에 들어가는 서울대 등록자 수가 보통 2명이거나 아예 못 들어가는 학교가 수두룩해요. 강서의 일부 고등학교, 은평구의 일부 고등학교 빼고는 대부분 그래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외고는 어떠냐면 7.7, 2.7, 10명이 넘어가는 거죠. 10명이. 영재고는 이쪽으로 아예 가지를 않으니까. 자사도 외고와 비슷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정시 비중이 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렇게 봤더니, 자, 정시 비중이 제일 높았던 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29.5%, 2017년 재수 이상 합격자 수, 서울 소재 강남고등학교가 이제 26% 되니까 팍 죽었죠. 311명, 이때가 이제
정점을 찍다가 자, 정시를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대에서 한 달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돌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정치권에서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미쳤나. 정시 비중 늘리라는 게 여론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린 거예요. 언론에 딱 떠들고 하루 만에 없어진 것 같아요, 기사가. 자, 현행 수시이호를 보니까 40%로 늘릴 경우, 현행 수시이호 포함해서 세아고등학교가 16명에서 40% 늘리면 26명 가게 되고요. 50%로 늘리니까 딱 더블이 됐어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휘문고가 보니까 14명에서 50% 늘리니까 31명이 가요. 그런데 이게 더블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더블이 넘은 거죠. 휘문고는. 세아고는 딱 더블이 된 거고요. 휘문고는 28명 플러스 3명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일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줄었어요. 와, 그렇잖아. 이거 일반고잖아요. 세아고는 자사고지만. 뭐 이쪽 자사고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일반고로 취급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봤더니 일반고와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는 다 줄은 거예요. 다. 그럼 누구한테만 혜택을 가? 쉽게 얘기해서 강서, 양정, 김문, 중동, 세화, 세화여고. 이런 학교한테만 정시 비중이 늘렸을 때 혜택이 간다. 다른 지역은 더 줄군다. 그러면 특목고는 어떻게 됐냐? 한 10%도 채 안 줄었어요. 별로 타격 없어. 왜? 늘리면 또 애들이 전부 정시 쪽으로 붙을 거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최상위권 대학 서울대가 수능 전형을 늘릴까라는 거죠. 서울대가 2013년에 2017년도 입학생 전형별로 평균 학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인데요. 학생부 종합이 모든 계열에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우리가 제일 오는 애들이 잘할 거야 라고 봤더니 수능이 대부분 꼴찌.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이걸 왜 돌리겠어요? 자기네들은 학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예교심도 높고 학교생활 적응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학점도 높더라고. 왜 우리가 수능을 늘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권이 되고. 그래서 이번 수능 비중을 안 늘렸어요. 2020년도 이거. 바꾸질 않았어요. 다른 학교는 조금씩 다 손을 댔어요. 그런데 학종은 손을 안 댔어요. 어디 손을 댔냐면 논술을 손을 댔어요. 그래서 논술을 줄이고 그만큼을 수능으로 옮겼어요. 학종은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모든 대학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도 이거와 똑같이 나와요.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신대학 자료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다른 대학에서도 우리가 왜 학종을 줄여야 될까? 안 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수능이 늘면 학종이 떨어질 거야. 아니라는 거죠. 수능이 늘면 다른 전형을 줄이고 학종은 손 안 대는 분이에요. 어머님들이 그걸 이제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자, 고교병 서울대 진학 시작인데 2016년 자료를 보면 의대 진학 1위가 강남 대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시가 그때 뽑았던 인원이 956명이었어요. 986명이 됐어요. 중복 합격자를 포함하니까. 그러면 이게 고교병 서울대 진학에서 강남에 이제 뭐 친구분들 많으시고 강남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시겠죠. 강남에서 떠도는 말이 뭔 줄 아시죠? 그죠?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보내는 제일 확실한 방법. 고등학교는 휘문고를 보낸다. 그 다음 재수를 시킨다. 강남 대성학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의대를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 그 코스입니다. 강서고에 목동적으로 대입하면 강서고에 일단 보내고 그 다음 재수를 시키고 학원을 좋은 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의대를 보냅니다. 60%가 재수생이에요. 심한 경우에 이 정시 25명 어느 의대에서 뽑았는데 21명이 재수생이었어요. 휘문고가 60%가 재수라고요. 강서고가 60%를 재수합니다. 상산고도 55% 정도 재수. 자, 아무튼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대원외고 특목고를
유형이죠. 특목 유형. 수시가 36명, 정시가 17명. 그래서 3대1의 비율로 53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하나고가 52명 쌤이에요. 와, 하나고는 내가 참 보면 놀라운 것 같아요. 10%도 안 돼요. 정시로 가는 인원이. 52대 3으로 해서 55명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올해. 그런데 55명 중에 이공계열이 몇 프로일까요? 70%가 넘는다는 거죠. 35명에서 40명이 이공계열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문사회계열로 간 학생은 15명? 대원외고는 53명이 전부 이공계열이 한 명도 없어요. 인문사회계열. 하나고가 15명이 인문사회계열이 서울대 갔다고 봤을 때 명덕외고는 28명이거든요. 강서고 많이 갔잖아요. 강서고 24명 중에 제 짐작에 인문계열로 간 학생 2~3명일 거예요. 그 다음 정시 중에 재수생 비율 그대로 감안한다면 10명이 재수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 서울대 진학 실적이라는, 특히 용인외대부고 55명 중에 올해는 거의 한 90% 정도가 이공계열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실제적으로는 이공계 자료라고 생각하죠. 전국권자 사고는. 일반고는 70% 이상. 전국권자 사고도 80% 이상. 상상고 30명 갔는데요. 이 중에 인문계열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12명에서 15명 사이가 매해 상상고를 가는데요.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제 기억에 2년 전에 유일하게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학과 갈 거예요 그러면서 간 애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도 아마 들어가면 바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전부 의대 간다는데 나 혼자 뭐 인문사회계열 갈 거야? 고집 못할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쪽은 어떠냐면 강서고가 24명인데 그 다음 쭉 떨어지거든요. 명덕고가 13명. 명덕고가 어디 있어요? 강서고예요. 마포고가 6명인데요. 마포고가 어디 있어요? 마포에 있는 게 아니라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청이요. 명덕예고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양정고가 여기 있는 학교고, 신목고가 여기 있는 학교, 목동고가 여기 있고, 이화예고가 7명인데요. 목동고가 610명이 올해 졸업생이에요. 근데 7명이 갔어요. 이화예고가 7명인데요. 졸업생이 159명입니다. 근데 목동고 7명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두 명 빼고는 다 이공계열이에요. 한가람 6명 갔는데요. 졸업생 수가 279명입니다. 이화예고의 1.7배수예요. 그런데 이화예고보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60%가 이공계열이에요. 이화예고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화예고, 이화예고보다 더블로 좋다는 이화예고를 갔더니 5명이 갔는데 졸업생이 425명. 5명 중에 3명은 이공계열로 갔었거든요. 인문계열로 간 학생은 2명밖에 안 됐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이공계열이 아니라 인문계열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진명여고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명여고가 대표적인 인문사회계열 중심이에요. 이 학생이 다 갔다고 해봤자 이화여고 7명의 D점입니다. 그런데 졸업생 숫자는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실리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물론 목동고 진명여고 여기 있으니까 편한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올해는 이제 입시가 동시에 다 진행이 되잖아요. 일반고를 큰 틀에서 이렇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고를. 어머님들이, 야, 대원외고도 보내잖아요. 대원외고. 근데 대원외고 굉장히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거기 비하면 마포 명덕은 굉장히 편합니다. 명덕외고 바로 옆이라니까요. 일반고의 범주를 이제 버스 거리 30분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일반고를 많이 진학을 한다면 나한테 유리한 학교를 찾아서 가야 돼요. 여기 이상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일반고에 있어서 가가 못 가고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건 뭐냐, 정시에 대한 게 박혀요. 정시. 지금 정시가 화려하잖아요. 정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시는 30%에서 절대 못 올라옵니다.
더 이상 올라오기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학종으로 어차피 33%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을 제끼고 3분의 1을 택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학종하고 수능을 동시에 다 봐줘야 됩니다. 이 학교들은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정시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정시로 못 가는 거예요. 마포구도 정시를 못 가는 거예요. 정시로 못 간다는 말은 내신 경쟁이 약합니다. 내신이 약하겠구나. 강서구 정시로 수시로 6명, 정시로 18명이 갔죠. 그러면 우와, 내신 엄청 빡시겠구나. 내신 따기 진짜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면 바로 막 이게 뭐냐, 모순적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하는데 가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우리 애가 공부는 좀 못하지만 내신은 좋은 내신을 따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는 못하는데 내신이 좋게 나올 리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외고예요. 저는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학 실적 차이고요. 비목동지역. 이게 좀 비목동지역이잖아요. 목동은 정시 쪽이죠. 이게 학원은 학원이죠. 자, 구청별로 봐도 그런데 제가 이제 쭉 가서 이거 제가 굉장히 말을 들어서 아예 정리를 하자. 왜 지난번 목동관에 갔더니 또 이 질문을 또 끝나고 나서 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도 아니고 퀘스천이 뭐냐면 명덕은 요즘 성적 좋은 애들이 가지 않아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명덕 예고를 안 가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이공계고요. 전부 하나같이 하나고를 가고 싶어하고 여학생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다못해 여학생들도 공부 잘하면 용인 외대부고 가고 싶어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고로 가고 싶어요. 걔네들의 특징 전부 이공계들. 인문계열 애들은 어딜 가요? 첫 번째 순위가 민사고, 그 다음이 대원외고, 그리고 명덕외고. 맞아요. 명덕외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괜찮잖아요. 어머님들이 바라는 이상형이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서 내신은 따기 쉬운데 대학은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학교. 그게 외고잖아요. 외고에서 명덕외고에서 전기 1등짜리가 명덕외고 들어갔다 적이 없습니다. 와, 얘 수학 엄청 잘하는데 명덕외고 들어. 옛날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명덕외고에서 의학계열을 갔거든요.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 명덕외고 안 가요. 근데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 근데 목동고에 갔더니 수학 잘하는 애들이 버글버글해. 내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못하는 애들이 많아야 내가 내신이 나오는 거예요. 명덕외고를 갔더니 수학 못하는 애들이 버글버글해. 그래야 거기서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더 고맙게도 대학에서 특목고라고 해서 내신을 별로 안 본다. 좋은 학교잖아요. 그 다음 명덕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일반고, 예를 들면 목동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못하다. 일반고는 대부분 이공계다. 그걸 아세요. 우리 목동 쪽만 해도 진명하고 한가람 정도 빼놓고 나서 이공계열 비율이 고3 되면 7대3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애들은 전부 이공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경쟁률이 미달이었다. 서울외고만 전학과 미달이었어요. 이화여고하고 명덕여고는 1.51대 1이었는데 1.5배수를 뽑는 거예요. 이것도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죠. 1단계에서 탈락할 확률이 적은 학교. 이 학교잖아요. 1.51대 1이에요. 그 다음 명덕여고 교사들은 연령대가 높아서 능력이 크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당연하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안 나가잖아요. 명퇴하라고 그랬는데 명퇴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명덕여고의 경우만 그런 거예요. 양정고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훨씬 많죠. 근데 명덕외고는 이걸 돌린다. 근데 돌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돌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면 55세 이상 되는 50대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의욕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죠?
정보 수집 능력에서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귀찮은 점이 있잖아요. 뭐 교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마찬가지지만 아니 내가 정년퇴직까지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돈 더 받나요? 돈 더 받아봤자 얼마를 받겠어요? 아예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쫓아낼 사람이 없어요. 왜?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고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았을 때 파면을 못 시킨다 돼 있어요. 내가 공고 이상의 형을 살 일이 뭐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정부권 자사고나 특목고 있으면 돌릴 수가 있어요. 안 쫓아내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빼요. 보통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합니다. 수업을 극단적으로 4시간까지 줄여버려요. 일주일에 4시간. 그 다음에 딴 보직을 줘요. 근데 그 시간이 빵꾸가 나잖아요. 신인교원을 쓰는 거예요. 기간제를 쓰던 신인교원을 뽑는 거예요. 그걸 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공립은 못하죠. 정부 예산은 수급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립은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돈 있는 사립고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사의 정체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목고는 자기가 생각하면 바꿀 수가 있는 구조로. 그래서 2년 전에 보직 재배치가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 명덕에서 그 결과가 올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신이 힘들어서 일반고로 다시 유턴하는 학생이 많다? 2016학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왜냐하면 3년 전 자료로 이렇게 좀 같이 나오니까 2016년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체 학생 중에 1.1% 9명이 다른 학교로 갔어요. 명덕에 있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평균이 1.8%예요.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미칩니다. 실제 힘들어서 간 애들 거의 없다 1% 정도. 그 다음 내신 5등급 밑으로는 왜냐하면 내신 경쟁도 치열한데 우리 애가 거기 가서 5등급도 못하면 어떻게 해? 그죠? 250명 중에 50명이 사회통합전형이거든요. 사회통합전형은 대학을 갈 때 기회균등전형으로 가요. 일반 전형 우리하고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내신이 사실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비율이 20%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신은 1에서 80%까지예요. 80% 맞았으니 7등급입니다. 그럼 7등급이 상권대를 못 가죠. 근데 엄마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와, 어렵게 갔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거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고 막 얘기를 해놓고 또 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갔더니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어렵게 갔더니 7등급이야.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막 입에 거품 부르시면서 명덕예고는 공부 못하는 애들 막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명덕예고를 갔는데 내신이 7등급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7등급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성대하고 예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덕예고 여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쿡 찔렀어요. 야, 너 지금 수능도 안 나오고 그러면 너 어떡할래? 그럼 이대 가야죠. 뭐. 이런, 야, 이대는 그냥 뭐 공짜로 막 너 오라고 그러니? 그럼. 애들이 항상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선배들을 보니까 공부 되게 못하는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식이 돼 있어요. 공부 못하면 이대를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대 나오신 어머니도 굉장히 열받으시더라고요. 이런 이것들이 이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대 가래 다운됐어요. 옛날에는 성부장 굉장히 6기 대학, 5기 대학 들어갔잖아요. 요즘은 중경예시 플러스 이대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학과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라가서 구청별로 보니까 양천구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명덕예고가 10.5명이 들어갑니다. 고교 재학생 숫자, 서울대 입학자 비율로 따져보면. 양천구는 1.5%예요. 1.5%.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대부분이 이공계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공계 엄마들한테 가서 폼을 잡을 수 있는 고려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공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교로 추천 1, 2가 학생부 교과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확실한 교과는 고교 추천 1이고요. 인문계열 소개를 보니까 교과 평균의 내신이 1.2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생명과학대가 1.25고요. 1.32. 의대는 빼고 1.25, 1.33이거든요. 아, 역시
인문계열보다 확실히 조금 미치네. 0.01만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0.5레벨이었어요. 뭐냐면 인문계열이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과대학 가는 게 교과 평균이 1.3이면 이공계학 고대 가려면 한 1.8 정도 되면 가지 않나? 라고 생각했더니 1.32, 1.33이었어요. 자, 근데 고교 추천 2를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과대학이 1.7인데 여기가 더 낮아요. 1.6이에요. 일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2.7인데 2.4잖아요. 특기자는 3인데 3.6. 요거는 이제 특기자니까 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고대만 이런 거 봤더니 성대는 평균이 나오질 않고요. 등급대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1등급대 비율을 보니까 자연과학, 그 다음 인문과학이 자연과학 비율이 1등급대 비율이 더 높아요. 2등급 가니까 더블이 차이가 났어요. 2등급은 자연과학 비율이 34%나 돼요. 인문대는 29.6%가 3등급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논술은 볼 것도 없고요. 그러면 뭐 성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중대. 중대의 제일 인기 학과는 미디어계예요. 요즘은 추세가 경영이 아니라 미디어로 왔어요. 이 학생들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런데 화공 쪽으로 가니까 여기 교과 평균이 내신이 1.17이었어요. 1.17이라니까요. 그러면 중대, 공대 조금 인기학과 들어가는 게 아주 널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거의 학교에서 최상위권 들어가요. 내신으로만 가려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공계 쏠림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단계가 있어요. 드디어. 그래서 너도 나도 이공계 쪽에 좋은 학과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제일 한 게 화학자가 들어가요. 제일 취업 잘 되니까. 그 다음에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예요. 의대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동 분위기를 보세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이공계로 가잖아요. 이공계가 내신 경쟁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학생도 내신 높은 애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 일반고에서 내신 높은 애들이 대부분 이공계니까. 굉장히 희망, 좋은 현상이죠. 이공계? 그래, 열심히 가서 열심히 고생해라. 그죠? 그런데 숫자가 예를 들면 공학계열, 우리 이공계열 쪽이라고 얘기하는 게 강남은 8대2가 됐거든요. 드디어. 우리 쪽은 거의 6대4나 7대3인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뽑아주는, 대학교에서 뽑아주는 숫자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공계열이 60%를 뽑고 40%를 인문계로 정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들어가는 게 더 쉬워졌다.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매치를 없애려고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막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조정 안 돼요. 이공계열을 늘린다는 건 설비를 늘려야 되는 거고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공계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수업이 되나요? 실험 장비부터 기계 장비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인문계열은 쉽게 돈 벌 수가 있어요. 왜?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뭐 실험 장비가 뭐 필요 있어요? 사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그 유혹을 못 부리죠.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 돼요. 보조금을.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재원이 많나?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뭐 나도 그렇지만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좀 해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세금 없이 되는 건 없는데 저항이 심할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직업 탑20 1위가 판사로 나왔다. 와, 역시 판사네. 근데 판사는 전자공학 출신인가? 화학공학과 나와서 판사 되나?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무법 뭐 무슨 드라마 보니까 피아노과 나와서 판사 되는데 제가 아직도 한 번도 그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2등이 도승사 연봉이 3억 3천. 3억 3, 33.7%. 도승사는 연봉이 죄송합니다.
도전사가 연봉이 1억 3,300으로 나타납니다. 1억 3,300. 그 다음 목사님이 3등이라는 게 가장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판사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래도 사실은 이게 간섭하지 마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되면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장, 교수, 세무사, 외환딜러, 변리사, 초등학교 교사. 역시 교사다. 아직까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이런 쪽으로 같아요. 앞으로 30분 안에 제가 끝마쳐야 되는 게 목표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을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이제 앞으로는 인문사회계열에서 굉장히 스펙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MBA가 많이 쓰이는데 MBA 플러스 변호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MBA가 별로 과정이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나온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연대 MBA 과정 나왔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뭐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좀 말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될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대, 아주대는 딴 학교에서 다 뽑으니까 성대까지, 그럼 어디까지냐면 요까지가 합격률이 67%. 그럼 여기를 가면 왜 안 되느냐? 다른 쪽, 영남대도 뭐 있고 이런 쪽 50%, 인하대 52% 이런 쪽 왜 가면 안 되느냐? 이게 변호사 시험에 낭연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가면. 그러니까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또 보잖아요. 그럼 이 학교 학생들의 합격률이 또 떨어져요. 까먹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변호사 로스쿨이 좋다는 게 들어가면 거의 합격이 된다는 보장인데 합격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법고시 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5대1의 비율을 붙기 시작합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여기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디까지? 50% 미만 60%까지. 중앙대 밑으로는 전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뽑는 원칙이 그때 한번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좀 그랬는데요. 내부 문건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점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출신 대학의 가점을 주더라고요. 면접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로스쿨에서 뽑는 원칙이 서울대 학생들 우수라고 뽑는 거예요. 연고대에서는 뭐 100에 1명꼴로. 근데 웃기는 게 연고대나 성대 로스쿨에서 뽑는 원칙은 서울대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학교 학생. 그럼 이 학생들이 밑으로 가면 편하게 가죠. 근데 대부분 이 학교 출신 학생들도 이쪽으로 가려고. 왜? 인맥관계 형성이 잘 되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학교 4개 중에 하나를 나와야 되는데 고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보니까 학부 성적과 법학 적성 시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토플 기준 94점이에요. IBT. 명덕예고가 예전에 들어갔을 때 입학생들이 토플 평균이 100에서 105 정도 사이였어요. 아마 강서구는 측정하면 50점 정도 수준이에요. 왜? 이공계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대학교의 로스쿨 보면 고대가 90점이고 서울대는 99점이에요. 더 높습니다. 성대가 79점이고 연대가 94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뭘? 영어를. 로스쿨 가려면. 이것도 전부 인문계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학보다는 확실히 인문사회계열 애들이 로스쿨 들어가기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한 얘기니까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전철비율 말씀드리자면 요거 제가 딱 하나 0.6% 4명이 나갔는데 2016년도 1학년 3학년 통틀어서 4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3학년은 안 나가요 절대적으로. 왜 3학년은 수능이 바로 코앞이고 하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고 2학년도 1년 동안 적응했기 때문에 안 나가요. 나간 학생들이 99.9%는 누구냐면 1학년 학생들이 와서 보니까 아 내신 안 나와. 그 다음 학교 분위기 뭐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학교 전출을 생각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하나고가 4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프리미엄 가서 설명할 때 그 학부모니 한 분 그때 그 질문한 게 내가 딱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하나고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요. 올해 하나고에서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5명이
4명인가 5명이 월천중학교 출신 애들이 전부 전출서를 내고 이쪽 학교로 다시 왔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4명이 전부 월천중 출신이었어요. 이제서야 진상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목동이나 다른 지역 애들은 전출을 안 하는데 우리 쪽 월천중학교 간 애들만 유독 전부 다 그만두고 우리 쪽으로 다시 온 애들이 4명이었어요. 이게 팩트와 루머 사이입니다. 서너 명 나간 건 사실인데 이게 와전이 되다 보니까 월천중 출신 애들이 전부 다 나갔다 애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나고는 내신이 너무 안 나온대. 거기 있어서 뭐 할 거야 그러면서 다 나왔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용인의 애대 보고 5명 나왔어요. 비율로 따지면 하나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상상고 0.8이고 민사고 높은 게 1.5예요. 그 다음에 서울가고는 1명. 사실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경기가고 0명. 세종가고 2명. 실질적으로 애들은 적응성이 강해가지고요. 뭐 어머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애가 기숙사를 너무 싫어하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일주일만 있으면 헤헤 그러면서 엄마 생각도 별로 안 나요. 가 있어보면 4명 4일 1실이잖아요. 느낌이 딱 소풍 왔구나. 그래 바로 이게 MT야. 그러다 금요일 되면 명덕예고 같으면 짐 싸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쉬워해서 목동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서 같은 학원 다니고 안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 그런 게 사춘기입니다. 그게 청소년기예요. 연령대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고는 40대, 50대, 60세 이상이 제일 많은 거예요. 특목고는 20대, 30대, 40대. 고등학교 이제 수학 평균을 보니까 신목이 1학년 1학기 말 기준입니다. 강서가 58이고요. 신목이 56이고요. 한가름 제일 높 77.9고 대부분 50점에서 60점 사이로 왔다 갔다. 이화여고 43점이더라고요. 대원외고는 89.8이고요. 명덕예고 89.1이고 이화여고 75.9예요. 와 그러면 외고하고 일반고하고 수학 평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 다음에 대원외고 보니까 표준 편차가 5.8이에요. 명덕예고도 5.7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95점과 85점 사이 애들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표준 편차가 20점이 막 넘어가. 그러면 잘하는 애들 확 잘하고 못하는 애들 30점도 안 나와서 빌빌대고 막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명덕예고 가면 안 되겠구나. 어머님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와 수학이 참 어려운데 수학이 내신 평균이 89점이야? 그럼 도대체 수학을 얼마나 잘해야 돼? 이게 허점인 게 뭐냐면 외고는 이공계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공계열에 갈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공계열 갈 애들이 60, 70%예요. 근데 대부분 가고 공부를 하다 왔어. 하이스트에서 열심히 K모까지 하다 왔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겁을 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좀 냈다가 애들 전부 100점 나오면 어떡하지? 거짓말이신 것 같죠? 선생님들 내리는 항상 그게 있어요. 문제 좀 쉽게 냈다가 갑자기 애들이 전부 평균이 90점 나오면 어떡하지?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텐데. 문제를 어렵게 내야 돼. 그래야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야 애들이 수학 공부 좀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 어렵게 내요. 누구 기준으로? 이과 학생 기준으로. 근데 명덕예고나 뭐 대원이나 이화나 마찬가지. 뭐 얘들 이공계 갈 애들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신청 면접 문제를 막 내야 되고 그 다음 그렇게 선행적인 요소가 섞인 문제를 내가 왜 내야 돼? 그냥 우리한테 맞는 거 수원에 그냥 내지. 난이도가 낮아요. 여기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딱 하나예요. 심층적으로 심화를 그래도 신경 쓴 애들이 이 중에서 95점 이상이 되고 걔네들이 1등급을 받아요. 그 다음 대부분의 애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수학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어도 이쪽 간다고 잘 나오지도 않더라. 70점, 72.5. 영어도 어려워. 대일은 54밖에 안 나오고 마포명덕도 그렇고 그 다음 대원외고 갔더니 91점이 나오고 여기는 94점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한가람고 갔더니 영어가
수행평가가 40%예요. 근데 회화가 10%, 작문이 12%, 문장 완성이 10%, 영어 공연이 8%. 영어 공연이 뭐 영어 연극 같은 뭐 그런 식의 테마를 잡아서 하는 건데 이게 8%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할까? 한가람은 기숙사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와서 수행에 숙제를 하게 돼요. 그럼 수행에 숙제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까요? 아빠는 핑계대서 야근에다가 바쁘시기 때문에 늦게 와요. 일부러. 엄마는 계속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영문학과 나오셨다면서요. 이거 장문 좀 해주세요. 영어 공연하는데 나하고 같이 맞대사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갑자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서 나 병원 좀 다녀올게 그러면서 가게 돼요. 갑자기 옆에 있는 엄마가 보자고 그러네?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찔려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원망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얘가 수행이 안 나와서 배렸나 보다. 왜? 수행평가 비율이 40%거든요. 그 다음 한가람을 갔더니 수학이 또 뭐냐면 참여 프린트물이 20%고 연습문제 10%고 수학집 문제 해결과 글쓰기가 10%예요. 18%예요. 요 두 개는 문제풀이입니다. 그죠? 문제풀이. 그럼 18%가 순수 수행인데요. 수학적 문제 해결과 글쓰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수능을 대비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수학 비율은 사실 별로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신목고다 보니까 말하기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걸어놓은 거지 30%까지는 거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 다음 40%를 해도 명덕고다 이런 구조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고 같은 거. 과제물이 10인데 어휘 활용해서 영작하는 게 20%고요. 퀴즈가 5%고요. 주제별 영작이 20%고요. 세미나가 5%. 그래서 매번 후회한 애들이 하나고 간 애들 중에 나타나는 애들이 누구냐면 우리 학원 출신으로 보면 우리 학원에서는 특목관 영어가 빡세요. 그죠? 빡세니까 애들이 다운을 해요. 본관의 최고 높은 쪽으로 가고 특목관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특목관의 제일 낮은 레벨로 가요. 애들이 하나고를 갔더니 이걸 하는데 수행 비율이 60%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고생 무진장하면서 나는 이과 가니까 이런 영어를 좀 낮게 했더니 하나고 와서 영어 내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밑에 무조건 영어 쪽을 간다고 해서 상상고는 틀립니다. 하나고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수학도 50%가 조별 과제가 30%예요. 그 다음 조별 배틀이 10%.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제일 잘하는 애 순으로 10%에서 5%까지 주는 거예요. 수학 개념을 선정해서 예술 작품을 한 편을 창작하고 작품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하는 게 10%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가람고가 여기 50%가 수학이 이게 수행평가고요. 하나고가 60%, 한가람이 40%예요. 하는 내용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한가람고는 하나고에 실적이 있어서 서울대 들어가는 실적이 있어서 10분의 1도 못 쫓아갈까요? 왜 명덕외고 가는 것 비해서 5분의 1도 못 쫓아가나요? 우리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게 학교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가람은 명덕외고 5분의 1밖에 서울대를 못 가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어머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한가람 애들이, 진명 애들이 명덕외고 애들보다 공부 잘해요. 그럽니다. 간 애들 보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당시 중3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가람고 간 애들이나 명덕외고 가는 애들이나 별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진학 실적이 차이가 날까요? 심화 구조예요. 심화 구조. 심화 구조. 저희 학원에서 한가람고 간 학생들 중에 특목관 재원생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특목관 최고 레벨 애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수행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취도가 높게 나오나요?
옷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치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나요?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게 나은 거예요. 목동고가 아예 민낯을 그대로 화장 안 하고 들어오는, 우리 수행 거의 안 봐. 10%, 수학 20%, 형식적으로 다 줄게. 그 대신 뭐 영어 독해 잘하고 리스닝 좀 하고 그 다음 문법 열심히 하고 수학은 문제풀이 잘하고. 그럼 뭘 잘해요?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목동이 그래서 수능에 특화가 됐어요. 한가라면 어중간해요. 제가 보기에. 하나고 스타일을 굉장히 따라오고 싶어서 옷을 쫙 하나고 비싼 옷을 입혔는데 치수가 안 맞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요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3학년 나중에 보면 제자리 그럼 한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애가 다 합하면 70%? 나머지는 1등급 이상 상승되는 확률이 14%,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수행 뭐 이렇게 하는데, 전자고 예고는 내신이 수행이고요. 일반고는 내신이 수능이에요. 합격을 특세,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강서는 지사라고 교내 초임 활동인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2년 전부터 그래도 강서는 수능 너무 이제 수능 일변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동아리도 늘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 신경을 써서 올해 그래도 수시에 실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점수 주는 기본 문제 출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의 이게 평균이 제일 밑으로 가요, 항상. 딴 데 같으면 기본 문제가 좀 있잖아요. 몇 점 정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수학 난이도가 최고 높습니다. 양정은 내신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3년 내신에 총합 1등급인 학생이 연례적으로 보면 10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어디 간다는 건 양정에 들어가면 일단 포기해야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안 움직이더라. 오래 계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안 움직이더라. 오래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면 안 좋아하게 되고요. 그럼 학생부 종합에 대처를 못해요. 특색적으로. 그 대신 애들이 자율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나도 이 경우는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다 맡겨. 야, 자율활동 동아리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비교과 논문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애들이 굉장히 자율적이 돼요. 선생님한테 갖고 와봤자 이게 해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스터디를 해요. 그러면서 학원에 와서 막 물어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해답을 막 퍼뜨려. 그래서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양적이.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아지는데 자기들 그룹끼리만. 딱 자기들 그룹끼리만. 딴 애들 끼워줄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는 어떠냐면 이런 거 훌륭한 것들이 많아.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안 나와요. 훌륭한 것들 많죠. 근데 수학은 목동권 중에 제일 쉬워요. 왜? 약간의 인문계 지향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 다음 신목은 어떠냐면 수학과 영재학급을 운영해요. 과중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특징이 남자 여자 비율이 5대5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자 학생들 사이에서 신목고 가려고 난리잖아요. 신목고 일반고잖아요. 경쟁률이 3대1을 넘어갔다는. 추천 경쟁률이잖아요. 이게 1단계, 2단계로 가는데 여학생들은 서로 가려고 그러고 남자애들은 요즘 안 가려는 분위기예요. 왜? 이 여우들한테 나의 길을 다 뺏기고 좋은 대학 다 추천서 뺏기고 이과에서 보니까 1등에서 10등까지가 전부 여학생들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타겟은 어리어리한 남학생들을 없애고 어떻게 우리가 1등이 되는지.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신목은 이과 지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 우먼스 파워가 세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왜 남자 여자애가 사귀면 여자애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남자애들은 휙 떨어지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양천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14단위의 남학생애들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생각하실 거예요. 신목이냐 양천이냐. 당연히 양천이죠. 볼 게 뭐 있어요. 잘못하다가 양천고군에 어리부리한 우리 애가 거기 서 있고 여자애들은 전교 1등 획획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양천 보내겠어요. 양천.
이과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날로 어려워져야 엄마들이 예전에 양천고 이미지가 뭐냐면 딸아지 학교였잖아요. 그 이미지가 벗어나잖아요. 이제 수시로해서 뭐 좀 키워보려는데 문제도 쉬워? 이거 학교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 어렵게 내야 되거든요. 대일은 이제 이과 중심인데 2016년부터 인문계 조금 이제 신경 쓰고요. 배감이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수시 중심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학교가 움직이는 제일 먼저 교장이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연구부장이 세밀한 계획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좋은 학생이 들어와요. 좋은 학생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지금이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좋은 학생만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안 가죠. 이게 문제예요. 자, 영일은 내신 따기 제일 쉬운 학교라고 소문이 나왔어요. 영일은. 목동은 이과 중심인데 정시의 논술형이에요. 거의 뭐 수시 쪽으로 신경 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목동에 가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신 따는 데 있어서. 또 전부 이과 쪽이라서. 진명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고3이 11개 반이 문과고요. 이공계가 5개요. 열등이 높죠. 7대3 비율로. 그러니까 문과 중심이고요. 근데 이과 수학도 요즘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내신이 따기가 힘들어요. 내신이 따기가 힘들어요. 자, 미림은 요즘 수시로 이제 많이 신경 쓰는 분입니다. 미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미림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마포하고 명덕은 이게 이제 과중 학교가 돼서, 과학 중점 학교가 돼서, 어머님들 중에서 그분도 계실 거예요. 뭐, 야, 우리 강서를 가야 되나? 아니면 일반고 신복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쪽 애들은 내신 따기 너무 힘들어. 왜?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전국권 자사고 가는 건 저는 제일 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아. 한 4-5개 비가 쫙 나와서 내가 못 가. 그러면, 고교 선택할 때 밑에 체크란이 있어요. 과중학교 이렇게 선택 체크하는 하니까. 그 선택하시면 50%를 먼저 뽑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마포, 명덕을 2개 학교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일반고의 범위를 넓혀서 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강서구에 있는 어머님들 알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강서구에서는 목동 쪽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여기 와서 내신 경쟁 치열하게 벌이고 이 아수라장에 그런다고 해서 수시로 많이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신경도 잘 안 쓰는데 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남학생들은 마포 명덕에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관악고는 요즘 이제 분위기가 수시로 가자 이 분위기입니다. 9.19도 그렇고요. 덕원여고도 그렇고 이 세 개가 그래요. 수시로 가자는 분위기예요. 근데 잘 안 나타나서 그렇죠. 결론은 실적이 잘 안 나타나. 그러니까 9.1이나 덕원도 9.1은 아니고 참. 덕원 같은 케이스도 제가 웬만하면 한번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뜻 추천을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실적이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겁이 나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학생들이 이공계열로 가는 여학생들이에요. 이공계열로 가는 여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제1순위는 무조건 과학부 영재고를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순위 쪽으로 해서 뭔가 일반고로 갈 수 있는 전국권 자사고로 갈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전교체 상위권이에요. 무조건 전교체 상이에요. 안 그러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전국권 자사고 중에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일단 김천고 북일고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생각을 하는데 하나고 전교 1등짜리 뽑죠. 목동에서 많이 가봤자 4명 가잖아요. 한 학교에 4명. 상암중학교도 작년에 4명 갔는데 여기서도 4명이에요. 그리고 뭐 외대 보고 용인외대 보고 목일 중에서 몇 명이 나가나요? 월천에서 몇 명이 나가나요?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전교 최상위 10등 안에 들지 않으면 전국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학생들은 있어요. 남학생들은 마포 명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학교가 그런 쪽에 남학생들한테는 김천고 북일고가 있어요. 이게 딱 버텨주는데 여학생들이 이런 부류의 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주사대 보고 여자 하나급 뽑는데 전부 전국에서 전교 1등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그래도
인문계열 애들이 해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작년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학원에서 특목관 출신으로 해서 특목관 레벨이 거의 그쪽에 있는 내신 대비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명덕이고 가시면 우리 쪽에 특목관 레벨이 0.1%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0.1에 있는 애들이 명덕이고 영어 내신이 1등급 밑으로 가는 애들이 없어요. 무조건 1등급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애들이 제일 대학교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인문계열 애들은 빠질 구멍이 있는데 이공계열 여학생들이 갈 데가 참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동지역 고등학교 수학 난이도는 최상에 있는 게 강서 양정, 중반이 양천 신목, 진명 목동이고 중하가 한가람 영일 대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자신 없으면 이쪽 학교를 노려봐야 됩니다. 난이도가 약하니까. 과중학교 명덕고가 양정고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고로 보내려면 이쪽이 차라리 나을 수도 강하고 중점학교. 근데 신도림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신도림도 과중인데 실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쪽에 제일 이런 걸 비슷하게 어디서 하냐면 신목고등학교하고 양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안 나오냐면 이게 안 돼. 이게 뭐냐면 이 명덕고하고 마포고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잘 시켜요. 무슨 트레이닝? 학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세특하고 행특하고 그 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 창체 쪽으로 해서 연계를 잘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에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보고서나 소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그걸 지도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뻑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소논문 안 문다 그러잖아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3, 4등급인 애의 소논문을 왜 볼까요? 이거는 100% 사교육업체 가서 대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재고에서는 필수적으로 소논문을 작성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영재고는 대학교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쓰죠. 걔들 똑같이 논문 써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보기에는, 카이스트에서 보기에는 영재학교의 논문의 수준을 평가를 해야 돼요. 당연히 소논문 제목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고나 외대보고에서 소논문을 썼다면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강서나 진명이나 목동에서 얘가 내신이 3등급인데 소논문을 썼대요. 그럼 색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봐요. 이건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닌가. 그게 학교마다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진학 가이드로 보면 목동지역 중학교에서는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내신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아타는 순간에 B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비목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가 편해요. 그래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화 쪽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영어도 심화 쪽, 수학도 심화 쪽. 그래서 들어가서 나중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부에서는 이 비목동 지역은 행특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면 전과목 내신에서 우수한 성적이 필요합니다. 전과목 내신. 그 다음에 생기부의 이쪽 목동 지역의 특성이 뭐냐. 학교가 별로 신경 안 써주는 분위기.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분위기.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독서활동하고 동아리 활동, 그 다음 봉사활동이에요. 그건 학교에서 신경 써주든 말든 내가 하면 그대로 기록이 다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인문계열은 무조건 외고 국제고가 유리합니다. 인문계열은 무조건. 그 다음 더 좋은 게 외고 가는 게 엄청 쉬워졌다. 그래서 이게 올해가 굉장히 찬스가 좋습니다. 안 그래도 약해졌는데 거기다 동시일정까지 진행되니까 지금 루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만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 틈에서 내수 조금만 잘하면 쑥 튀어나서 몇 명인가요? 28명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목동에 있어봤자 2-3명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 공학계열은 전국권 자사고를 가는 게 제가 보기엔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일반고는 신목, 양천, 명덕, 마포. 요게.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목동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산, 외대, 한일, 공주사대, 청원. 요 학교가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의학 계열 쪽에. 그 다음 일반 계열로 가자면 강남 쪽으로 보면 흰문으로 가는 게 정답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재수라면 거의 99%가요. 그 다음에 강서, 양정이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의학 계열 가는 데는 제일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수시 대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12시 반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좋은 겁니다. 명덕예고는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논문 지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 쪽, 예전에 명덕예고가 요거동 먹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학생부하고 연계를 잘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선생님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2년 전부터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의가 교수 전문가 강의. 이게 전국권 자사고고 외고 쪽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깝니다. 근데 일반고는 왜 못 갈까요? 돈이 들거든. 공짜로 안 오거든요.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계속 봐주려면 영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외부 강의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가 이런 걸 하는데 대원이나 명덕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가요. 뭐 돈도 돈이지만 아무튼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고나 명덕이나 대원 쪽으로 가면 애들하고 말이 통한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다음 파릇파릇한 애들이 시각에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일반고 예를 들면 신목고나 강서나 휘문이나 이런 쪽에서 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아, 이 애들 또 뭐 몇 명이나 들을까? 안 가고 싶어요. 돈을 떠나서. 그래서 가고 영재고 쪽은 카이스트나 교수들이 추강을 막 하잖아요. 재밌으니까. 얘기를 들으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경시대회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목고나 전국 자사고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고 쪽으로 가면 연간 여기서 떨어져요. 한 칸 아니면 요 두 칸 정도에서 떨어져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일반고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경시대회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타고 또 타고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 경시대 우승한 애가 영희 경시대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다음 거기서 한 애가 글쓰기대에 나가서 또 상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몇 개 나냐? 5개에서 6개 정도 상을 지 혼자 다 타는 거예요. 왜? 하는 게 딱 적은데 요즘은 수학 잘하는 애가 영어도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애들이 글도 잘 쓰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근데 외고는 수학 진짜 잘하는 애가 따로 있고요. 프랑스 시 낭송대회에서 영어과 애들이 왜 나오고 있어요? 눈 시퍼렇게 프랑스어과 애들이 있는데 안 나가게 되죠. 그럼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중국어 이거 무슨 대회라고 있는데 여기를 영어과 애들이 왜 나가냐고요. 안 나가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요즘 계속 하는 거예요. 수상실세가 없애버리겠다고 저거서 왜 이거 갈라먹기 하느냐. 근데 나름대로 전공호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공호에 대한 거. 자, 중국어 회화 세부능력 특기상 이런 식으로 이제 명덕예고에서 써준다는 거죠. 원어 동화구연 발표해서 중국어로 해서 대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고 중국어를 언어학 관점에서 K묵 언어와 인간을 수강하고 관련 독서 활동 꾸준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목동 쪽의 어머님들한테 이게 유용하다. 비목동 쪽도 당연히 유용하고 이게 뭐냐 목동 쪽은 특히 유용한 게 뭐냐면 목동에 내신 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다음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묵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관련 독서를 막 하고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K묵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코세라나 EDX 가면 과정이 150개, 500개까지 있어요. 텍스트북 읽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어필을 하도록 말씀을 자꾸 주셔야 됩니다. 왜 외고를 가게 되면 수학이 16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낫다. 이게 영어과 학생들의 경우인데 전공어가 영어가 되면요. 영어가 44단위, 그 다음에 불어가 28단위가 되고요. 내가 만약 중국어과를 가면 중국어가 44, 그 다음 영어가 28단위가 됩니다. 일반고는 영어가 24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어고를 가는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학은 잘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연대를 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이 외국어 관련 활동이 많아요. 단위수도 높고. 근데 이 단위수가 높은데 내가 영어를 진짜 재미없어 해.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정시로 가는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전학년 내신이 4.57이었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갔을까요?
당연히 한 2학년쯤 되다 보니까 나는 학종으로 서울대는 그냥 연대도 못 가고 성대도 못 가고 중대도 겨우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수능으로 마음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뭐예요? 이게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능으로 갔다. 수시 B 학생 전학년 내신이 3.0이죠. 3.0이 되니까 나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학종으로 간 거예요. 서울대 경영학과로. 그런데 이 경우의 수가 일반고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어느 학생이 1등급도 서울대 못 간다고 생각하는 판에 3등급 되는 애가 끝까지 밀어붙이겠어요? 절대 못 밀어붙여요. 고대 가는 경우를 합격자를 보면 영문학과 간 애가 2.87은 붙었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3.0이 떨어지고 3.98이 합격하고 4.1이 불합격인데 4.5가 합격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게 뭐냐면 외고는 안에 있는 내용 싸움이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신으로 해서 학교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신하고 상관없이 이 학생의 활동과 다른 면을 본다. 자,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는 내신 60%, 5등급 이하, 40에서 60%가 5등급이거든요. 7등급이 77%까지. 그랬더니 77%가 간 학교가 한국외대, 건대고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대 간 애들이 6등급까지 갔어요. 6등급. 60%에서 77%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못 가도 이대는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더라. 말로만. 자, 진학 가능 대학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보라색인데요. 명덕 예고는 서울대 고대서 승한까지를 차한선으로 보는 게 4등급까지예요. 4등급. 분위기가. 그 4등급 넘어가면 수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분위기. 가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근데 일반고에서는 끊는 게 2등급에서 2.5까지예요. 그 분위기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 7등급도 명덕 예고는 중경예시와 이숙대는 가더라. 근데 일반고로 가게 되면 수도권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돼요. 예를 들면 가천대 아니면 홍대 지방 캠퍼스 이쪽에 적성고사가 있거든요. 적성고사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올해는 아무튼 이게 틀려져서 3단계 바로 가게 돼요.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3단계 통합학교군하고 같이 일반고 학생들하고 같이 겹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은평구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거리 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일은 없습니다. 1단계 단일 학교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일반 학교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이게 총 60%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3단계는 그 특목전자고 떨어진 학생하고 같이 통합해서 뽑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거예요. 일반 학교군으로 따지면 강서구 양천구는 강서 학교군이에요. 일반 학교군.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서부 남부까지예요. 합치면. 그럼 어디냐면 마포, 서대문, 은평, 구로, 금천, 영등포인데 여기서 빈 학생 수 위주로 해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배정될 일은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울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경기도하고 전라도 이런 쪽이 전북 쪽. 1단계 이제 2019년에 영어 내신 이게 절대 평가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3학년 2학기까지. 근데 이제 동점자가 생기면 국어 사회 순으로 내려갑니다. 3학년 2학기 국어 보고 사회 보고 그다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3학년 2학기 국어 사회에서 끊어질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안 갈 확률도 있고요. 작년 경쟁률을 보면 대원이 1.76이었고요. 명덕 이하가 1.5.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사상 최대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사상 최대로. 왜냐하면 동시일정이라는 게 첫 해잖아요. 불안해 하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외고를 보내요. 자, 중국어과 뭐 카트라인 제일 밑에가 러시아어과였는데요. 작년에. 아무튼 러시아어과 기준으로 하면 AA33이었어. 작년에. 근데 이게 올해는 그냥 AB로 나뉘잖아요. 그럼 AA, BB로 하게 되면 이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3등급이 23% 있는데요. 23%가 어느 정도 있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월천으로 보면 영어가 22.6%가 A. 그러면 A를 받으면 거의 저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구는 좀 어려워서 A를 받아도 17.8%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해서 동점자가 나오니까 국어, 사회를 같이 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최저가 17.8이고요. 양정 같은 경우는 신목 같은 경우에는 40%가 A 등급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영어 쪽이 고쳐가 9일이 좀 어렵죠. 14%, 16%. 그런데 이게 영어 난이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 3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자, 면접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기반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잘 하셔야 되고, 저희 보니까 면접 대비반에서 한 학생 중에 떨어지는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실제 자기소개서 잘 쓰고 모의 면접 열심히 하시고 하면 80% 이상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 올해는 합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160점은 내신이고요. 40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인성 능력의 면접인데요. 주로 보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나타나냐면 전부 자기소개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무기나 코세라나 EDX 같은 그런 과정, 코세라 EDX는 미국에서 하는 무기잖아요. 그런 쪽의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였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걸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덕의 기숙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처음 들어갈 때 뭐 군대 훈련소 들어가는 것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애들이 들어가고 나면 거의 안 나오더라. 여기 펴놓고 과자 먹고 매일 캠핑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아기자기한 분위기 속에서 잘 놀더라. 그래서 첫 해가 폭망했어요. 명덕이 그래서 폭망했어요. 첫 해가. 왜냐하면 정시로 올해 이제 7명이 서울대 갔거든요. 작년에 이게 2명인가 3명인가? 폭망한 게 정시는 분위기예요. 그죠? 정시는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첫 해 딱 해놓으니까 애들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출퇴근 안 해도 돼도 좋고 그 다음 친한 애들끼리 항상 얘기할 수 있어 좋고 어떻게 했어요? 새우깡 갖다 놓고 계속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깔아놓고서 근데 사감 선생님이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첫 해니까 학교에서도 우왕좌왕 애들은 애들끼리 좋다고 수시는 진학률이 변동이 없었어요. 그때도 20명인가 19명인가 그랬어요. 왜? 수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누가 기록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내가 깽판 좀 쳤다. 1학기 때 깽판 좀 쳤다고 해서 내신은 영향을 받겠지만 전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합격률은 그대로인데 정시는 수능에 딱 스파트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3학년 1학기 때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정시가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명덕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게 캠핑 온 게 아니고 너네들은 기숙사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자, 뭐 이렇게 체력 단련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남학생만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여학생들이 이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만 하고. 오늘 아무튼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